잔치국수 하나요? 금방 말아드릴게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들려온 그 낭낭한 목소리. 그 순간 남자의 시간은 15년 전 그 비오던 밤에 멈춰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머니를 꽉 쥐고 그는 식당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모자 챙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차마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지난 15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먼지 묻은 점퍼에 흙 묻은 신발, 누가 봐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떠돌이 노동자의 모습.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전 세계 요식업계를 주무르는 수백억 자산가 한승조입니다. 자가용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달려온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철거 직전의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아내 은수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노란 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15년 전 목숨보다 사랑한다 말하던 남편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그를 그저 배고픈 손님으로만 대합니다. 남자는 멸치 육수 냄새가 섞인 눈물을 국수와 함께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그가 왜 당당하게 아내의 손을 잡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림자처럼 아내 주위를 맴도는 걸까요? 15년 전 끊어졌던 이들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시장통의 공기는 늘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낡은 천막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그곳에 고인 고단한 삶의 냄새를 다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승조는 시장 입구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등산 점퍼에 챙이 낮은 모자였지만 그 옷술 사이로는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6성급 호텔의 차가운 향수 대신 아주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멸치 육수의 향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떼기가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 수백 개의 레스토랑을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들며 수억 달러의 계약서를 주무르던 한승조 회장에게도 이 좁고 지저분한 시장 골목은 에베레스트보다 험난한 고개였습니다. 골목 끝자락 노란색 한박꽃이 그려진 낡은 가림막 너머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은순의 잔치국수? 승조는 그 투박한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죽음을 위장하고 떠나야 했던 그 처절했던 밤으로부터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내부는 서너 개의 삐걱거리는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승조는 가장 구석, 그림자가 짙게 깔린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시게요? 아, 오늘은 국밥이 일찍 떨어졌는데. 국수 드시게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꿈속에서도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던 은수의 목소리. 승조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 때문에 입을 여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손님이 자신의 남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방과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육수가 양은 그릇에 담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승조의 앞에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양념장은 취향껏 넣으시고요. 은수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승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가녀리고 곧았던 그녀의 등은 이제 굽어 있었고 유난히 작고 하얗던 손은 뜨거운 육수에 데이고 거친 일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승조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15년 전 사고의 여파인지 그녀는 한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좁은 식당 안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안경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수 김 때문에 안경알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뿌얘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은수의 모습은 마치 신기루 같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움큼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멸치 육수의 맛. 15년 전 돈 한 푼 없던 시절 그녀가 마지막으로 차려주었던 그 눈물의 맛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수야.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오면 당당히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그녀의 고단한 삶 앞에서 승조는 자신이 가진 수백억의 자산이 얼마나 부질없고 가벼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좁은 국수집에서 5,000원짜리 국수를 팔며 홀로 견뎌온 15년의 무게를 그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은수 엄마. 이번에 건물주가 월세 또 올린다며? 재개발 들어간다고 나가라고 난리라는데 어쩌나? 글쎄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우리 아들 장가갈 미처는 마련해야 하는데. 은수의 담담한 대답에 승조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부러뜨릴 듯 세게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른 눈물이 국수 국물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 짭짤한 슬픔을 모두 들이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승조는 테이블 위에 꼬깃꼬깃한 5,000원권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변주해 툭 내뱉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은수의 명랑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온 승조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나다. 지금 내가 있는 구역 상가 건물주에 대해 알아봐. 이 구역 재개발 계획부터 건물주 신상까지 일시간 안에 내 책상 위로 올려. 그리고 이 시장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지 검토해. 전용기에서 내릴 때의 냉혹한 자상가 한승조가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아내가 준 국수의 온기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5,000원짜리 인연을 지키기 위한 수백억 자산가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승조가 머물렀던 공간은 지상 3만 피트 상공의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개인 전용기인 걸프스트림 G650의 내부는 시장통의 국수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가 엄선한 빈티지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도 승조는 단 한순간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는 오직 한 여자, 은수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인천공항 도착 30분 전입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의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승조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10개국에 300개의 레스토랑을 거느린 글로벌 푸드 그룹의 정점.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고 그가 한번 입을 열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본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은 사실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은수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녀를 지켜줄 힘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세워 올린 고독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계단을 내려오는 승조의 발밑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공항 귀빈실 앞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귀국을 환영합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바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유럽 쪽 파트너들과 영상회의가 다 취소해. 승조의 차가운 명령에 수행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번 합병권은 수조 원이 걸린. 내 말 안 들리나? 오늘은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차 키만 내놔. 승조는 부하 직원의 손에서 벤틀리의 차 키를 뺐다시피 낚아채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화려한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시장 입구에 그 초라한 국수집 간판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벌었을 때도 첫 레스토랑을 뉴욕 타임스퀘어에 열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공포가 동시에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풀고 손때 묻은 낡은 안경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 한승조가 사라지고 15년 전 아내를 버리고 죽어야만 했던 비겁한 남편의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시장통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악수하며 승리를 따내던 매끄러운 손이었지만 은수가 국수를 담아내던 그 거친 손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은수야, 넌 15년 동안 그 좁은 골목에서 뜨거운 김을 마시며 버텼는데 나는 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숫자 놀이나 하고 있었구나. 그가 상가 전체를 사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한 자산가의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부를 바쳐서라도 아내의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5,000원짜리 국수를 파는 아내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는 자신의 수백억 원이라는 거대한 망치로 부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내렸을 때 멀리서 다시 멸치 육수의 진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승조는 다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 미식가들을 열광시키는 요식업계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국수 한 그릇에 목숨을 건 굶주린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은수의 가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전용기 탑승권 대신 아내에게 내밀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조의 눈에는 최고급 호텔의 다이아몬드 조명보다 은수의 국수집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불빛이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때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심장을 긋습니다. 승조에게 15년 전 그날 밤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한 통증이었습니다. 당시 승조는 작지만 탄탄한 IT 벤처 기업의 촉망받는 대표였습니다. 은수와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승조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의 빚과 사채업자들의 서슬퍼런 칼날뿐이었습니다. 은수야, 짐 싸. 여기서 나가야 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은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만삭이었던 은수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승조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만은 살려달라고, 돈은 어떻게든 갚겠노라고.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승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옆에 있다가는 은수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사채업자들은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나와서 이 빚이 청산되지 않겠냐며 조롱했습니다. 그 농담 같은 잔인한 말이 승조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내가 죽어야 은수가 산다. 승조는 은수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자는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마지막 남은 비상금 몇만 원을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절벽 아래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는 절망한 사업가의 자살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항선을 타고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방 보조, 접시 닦기, 청소부. 이름을 버리고 넘버 7이라 불리며 그는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데어도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치료비면 은수에게 국수 몇 그릇을 사줄 수 있을지 계산하며 버텼습니다. 승조가 요식업에 뛰어든 것도 사실 은수 때문이었습니다. 은수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잔치국수였거든요.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국수집 차리자. 라던 그녀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는 전 세계의 맛을 연구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5년.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승조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 은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백억 자산가가 된 후에도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 때마다 아내가 시장 골목에서 먹던 국수 한 그릇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드디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가 절뚝거리는 이유가 15년 전 그날 밤의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승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비겁하게 도망쳐 살아남은 대가가 은수의 망가진 다리였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조는 호텔 스위트룸 거실 한복판에 서서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억의 재산도 전용기도 전 세계의 명성도 은수의 15년 고통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하나 짓밟아버리고 그녀의 구부러진 다리가 되어 평생을 곁에 머물겠노라고. 그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주, 당장 내 앞으로 불러와. 협상은 없어. 내가 제시하는 금액에 도장 찍게 해. 만약 거부하면 그놈이 가진 모든 사업체를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승조의 목소리에는 15년 전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지키겠다는 맹수 같은 투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국수 가락처럼 위태로웠던 그들의 인연이 이제 수백억의 자본이라는
강력한 힘을 입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승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조의 앞에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한 50대 남자가 연신 땀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수가 있는 시장 상가의 건물주이자 그 일대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 출신의 조 사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제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니 영광입니다만 제시하신 금액이 너무 시세보다 3배나 높으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조 사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행운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차갑게 툭 던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부로 상가 모든 세입자의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동결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 그리고 승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서은수 씨가 운영하는 국수집.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지난주에 당신이 재개발 운운하며 가게 비우라고 소리쳤던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조 사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천하의 한승조 회장이 시장통 국수집 주인 따위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승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통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 사장이 나타나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은수 엄마, 들었어? 건물주가 바뀌었대. 익명의 독지가가 건물을 통째로 샀다는데 월세를 반이나 깎아준대.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외침에 국수를 삶던 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은수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기시감.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어제 그 손님의 뒷모습. 한편 승조는 시장 건너편 빌딩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은수의 가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은수를 보며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은수야, 이제 누구도 너한테 소리 지르지 못해. 이 건물, 아니 이 시장 전체가 이제 내 거야. 넌 그냥 국수만 삶으면 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국수만. 승조는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해. 노후된 전선 다 바꾸고 바닥 정비하고 지붕 천막도 최고급으로 교체해. 하지만 절대 티나게 하지 마. 그냥 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 그리고 은순의 국수집 주방 기구들 최신식으로 조용히 교체해주고.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은수를 바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1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적들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전까지 승조는 철저히 그림자로 남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승조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화려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그는 다시 시장통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은수가 퇴근하는 길목,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승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은수야. 이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내 발밑에 두게 해줄게. 시장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은수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승조의 눈에는
수백억의 자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건물주가 된 승조의 본격적인 수호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은순의 잔치국수의 낡은 여닫이 문은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승조는 오늘도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약속이라도 한 듯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어제는 국수가 입에 맞으셨나 봐요. 은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물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승조는 대답 대신 짧게 목례만 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가에 잡힌 미세한 떨림을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수의 앞치마에는 밀가루 반죽 흔적과 멸치 육수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얼룩조차 승조에게는 전 세계 어떤 명품 브랜드의 문양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육수가 유난히 잘 우러났거든요. 은수가 주방으로 돌아가 국수를 삶는 동안 승조는 식탁 밑으로 자신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조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세계적인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생 많았지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노란색 양은 그릇에 담긴 국수가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잘게 썬 김치와 김가루 그리고 정갈하게 부친 달걀 지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릇의 표면이 뜨겁게 달궈져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15년 전 헤어지던 밤 은수의 뜨거웠던 눈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진한 멸치향과 함께 칼칼한 청양고추의 뒷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승조가 해외에서 수만 달러를 호가하는 트러플 파스타나 캐비어 요리를 먹을 때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허기를 단숨에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승조는 국수를 삼키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맺힌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치듯 떠나던 날 은수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털어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었었습니다. 여보, 이거 먹고 기운내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하며 웃어주던 그 얼굴이 국수 김 사이로 겹쳐 보였습니다. 은수야, 나는 이제 기운을 냈어. 수백억을 벌었고 누구도 무시 못할 힘을 가졌어.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비참해지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절뚝거리며 가게 안을 정리하던 은수가 승조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국수가 입에 안 맞으세요? 왜 어깨를 떨고 계셔? 승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맛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승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 승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내분이 솜씨가 좋으셨나 봐요. 사연이 있으신 모양인데 국수 드시는 동안만큼은 다 잊고 배불리 드세요. 국물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은수는 승조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상처 입은 중년의 손님을 위로하듯 등을 토닥여주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승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은 국수를 전부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라기보다 성찬이었고 은수가 자신에게 주는 용서이자 위로였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승조는 빌딩 숲 사이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은수의 이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일상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특히 이 시장을 강제로 헐어버리고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세력들에게 자신이 가진 수백억의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승조는 스위트룸의 안락한 침대 대신 집무실 가죽 소파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장 재개발 배후에 있는 건설사와 정치가들의 명단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5,000원짜리 국수 그릇에 담긴 눈물은 이제 냉혹한 자산가의 칼날이 되어 그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시장통의 아침을 깨운 것은 날카로운 기계음과 덩치 큰 사내들의 거친 고함이었습니다. 승조가 익명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재개발 문제는 사실 더 거대한 배후 세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를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만들려던 태산건설이 시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강제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부터 이 구역은 공사 현장으로 지정됐다. 장사 그만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 수십 명이 시장 골목을 메웠습니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은 무자비하게 가판대를 걷어차고 천막을 찢어발겼습니다. 승조는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용역들의 타겟은 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은순의 잔치국수였습니다. 여기가 알박기 대장이라며? 아주머니,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다리도 불편한데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용역 반장인 흉측한 흉터의 사내가 은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끓고 있던 육수통 근처에서 겨우 멈춰 섰습니다. 못 나가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히 국수를 파는 곳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를 남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말이 안 통하네. 다 때려 부숴.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쳐 낡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은수가 소중히 여기던 노란 양은 그릇들이 바닥에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사내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낚아챘습니다. 이거 나요. 그 순간 시장 골목 끝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놀라 흩어지는 사이 차에서 내린 것은 여전히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승조였습니다. 승조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은수를 붙잡고 있던 사내의 팔목을 단숨에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여자 몸에 손대지 마. 낮게 깔린 승조의 목소리에는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낯선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등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압박감과 익숙한 향취가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 노가다꾼은? 죽고 싶어? 용역 반장이 강목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 태산건설 본사, 그리고 이 현장 용역 업체. 10분 안에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승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장 입구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승조가 고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경호팀과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용역들이 당황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승조는 은수에게 등을 돌린 채 낮게 의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해결할 테니 가게 안에 계세요. 승조는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이 단순히 숫자일 때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분노한 자산가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그는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시장의 비릿한 공기 위로 자본의 냉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주저앉은 채 자신을 지켜주는 그 커다란 뒷모습에서 15년 전 빗속으로 사라졌던 남편의 그림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승조의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목을 든 용역 반장이 덤벼들려던 찰나 승조의 뒤를 따르던 수트 차림의 남자가 태산건설의 현장 소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장이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태산건설이 이번 재개발을 위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내역,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뇌물 리스트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 태산건설의 최대 채권단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모든 채권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한승조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한승조라는 이름이 나오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 거물 자산가가 왜 이 시장 골목에 개입한단 말인가? 용역 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뭐야? 이 노숙자 같은 놈이랑 무슨 관계야? 승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태산건설의 본사 회장이 사색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입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밑에 놈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당장 철수시키겠습니다. 재개발권도 포기하겠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그 비굴한 목소리에 시장 상인들은 물론 용역들까지 넋을 잃었습니다. 승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늦었어. 아니, 이 시장 사람들의 눈물을 자산으로 삼으려 했던 대가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파산 소식을 기다리도록. 승조가 손가락을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이 용역들을 단숨에 제압해 시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들은 상인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피해 보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산 익명의 건물주가 사실은 세계적인 자산가 한승조의 특수 목적법인이었다는 사실이 상인들 사이에 퍼지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그 환호성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안쪽 쓰러진 의자들 사이에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은수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승조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아우라는 이미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승조의 손목에 있는 옅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승조가 파산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
그녀를 감싸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손님, 아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15년이 흘렀어도, 아무리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그녀의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힘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지독하리만큼 애절한 시선을 말입니다. 승조는 순간 정체를 밝힐까 갈등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태산 건설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배후, 1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동업자가 아직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완전히 처리하기 전까지 은수가 다시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국수 맛에 반한 단골 손님일 뿐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겪는 게 보기 싫어서 제 지인인 한 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 것뿐이니 마음 편히 계십시오. 승조는 비겁한 거짓말을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승조 씨, 한승조, 라며 절규하듯 부르는 은수의 목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더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태산 건설을 무너뜨린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승조는 자신의 거대한 부를 이용해 1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고 아내의 다리를 망가뜨린 그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수백억의 힘은 이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산 건설이 파산하고 시장의 평화가 찾아온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상한 손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했다는 그의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가 시장통 국수집을 지키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그 남자의 눈빛과 사소한 습관들이 자꾸만 은수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승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비어 있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국수를 말아 승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안희한 회장님 지인분. 오늘 국수에는 제가 평소에 넣지 않는 걸 하나 넣었어요. 승조는 젓가락을 멈추고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생전에 딱 하나 싫어하던 게 있었거든요. 멸치 육수에 들어가는 생강향이에요. 남편은 비린내를 잡겠다고 생강을 넣으면 귀신같이 알고 국물을 남겼죠. 그래서 전 15년 동안 제 국수에 생강을 한 톨도 넣지 않았어요. 승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국물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생강향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승조가 이 국물을 들이켜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승조는 잠시 망설이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비린맛도 없고 깔끔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억지로 삼키고 있잖아.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내던 그 버릇 그대로. 그리고 그 손등의 흉터. 내가 15년 전에 약 발라주면서 다시는 다치지 말라고 울면서 빌었던 그 상처잖아요. 은수는 갑자기 승조의 오른손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승조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은수는 죽을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 그리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변장 아래로 드러난 익숙한 마디마디. 승조 씨, 맞지? 죽었다며.
바다에 빠져서 시신도 못 찾았다며. 그런데 왜 이러고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헤집어놔? 왜 건물주가 되고 왜 내 주위를 맴돌아? 은수의 오열이 좁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조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은수에게 붙잡힌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손님의 가면을 벗고 남편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내가 너무 비겁했지. 그땐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너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죽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승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젖어들었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남자의 당당함은 간대없고 아내 앞에 무릎 꿇은 죄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 너를 지켜줄 힘이 생길 때까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성벽을 쌓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돈만 벌었어.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내 다리가, 내 인생이 나 때문에. 승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은수의 무릎 아래 절뚝거리던 그 다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남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원망보다 큰 그리움이, 분노보다 깊은 애정이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승조를 배신하고 이제는 거물 정치인의 배우가 된 옛 동업자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승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본가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승조, 기어이 살아 돌아와서 내 판을 깨트리겠다 이거지? 어둠 속에서 박상무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승조와 은수에게 닥칠 마지막 폭풍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의 힘을 가진 승조와 잃을 것이 없는 박상무의 최종 결전이 머지않았습니다. 은수의 손을 맞잡은 승조의 떨림이 채 멈추기도 전 식당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들어온 것은 검은 우산을 든 박상무였습니다. 15년 전 승조의 기술을 가로채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배신자. 이제는 정관계에 검은 돈을 주무르는 거물이 된 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재회로군, 한승조. 아니, 이제는 글로벌 푸드 그룹의 한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은수는 본능적으로 승조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승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자신의 등 뒤로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눈빛은 순식간에 수백억 자산을 주무르는 냉혹한 포식자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박상무, 내 발로 이 비천한 곳까지 오다니. 내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 종말? 착각하지 마. 내가 아무리 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어도 여기는 한국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어? 내일 아침이면 내 기업들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로 공중분해될 거다. 그리고 내 마누라. 이 국수집도 무사하지 못할걸? 박상무가 은수를 가리키며 비웃자 승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켰습니다. 그 뒷배라는 사람들, 지금쯤 아마 자신들 살길 찾느라 바쁠 거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상납한 비자금 장부 그리고 태산건설을 통해 세탁한 비자금 내역. 방금 전 검찰청과 중앙일간지 데스크에 전부 전송됐거든. 아, 내 차명 계좌 40개도 지금 이 순간 동결 중이고. 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걸. 15년이야. 승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세에 박상무는 뒷걸음질을 치다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접시를 닫고 쇳가루를 마시며 돈을 번 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너 같은 괴물을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지. 넌 이제 끝났다. 그때 식당 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조가 미리 배치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무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빗속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시장통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승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수는 믿기지 않는 듯 화려한 권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낯선 모습과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우리를 갈라놓은 놈들, 전부 죗값을 치르게 했어. 승조는 주머니에서 비단으로 감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빚쟁이들에게 뺏겼던 은수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승조가 전 세계를 뒤져 경매에서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이제 이 낡은 국수집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다 줄게. 전용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가자. 내 다리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고쳐줄 거야. 하지만 은수는 반지 상자를 닫고 승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 전용기 필요 없어요. 세계 일주도 안 가도 돼. 그냥 당신 배고파 보이는데 국수 한 그릇 더 말아줄까요? 승조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억의 자산보다 전 세계의 명성보다 그에게 더 절실했던 것은 바로 이 소박한 인정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국수 한 그릇만 더 주시겠소? 이번엔 생강 빼고 당신 사랑만 듬뿍 넣어서. 두 사람은 낡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국수집 안의 공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한승조는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장 입구에 서 있던 재개발 확정이라는 살벌한 현수막 대신 전통시장 현대화 모델 선정이라는 깔끔한 안내판이 붙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골목 구석구석에는 깨끗한 지붕과 밝은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은순의 잔치국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주방 기구들은 반짝이는 최신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은수의 무릎을 편안하게 해줄 인체공학적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심하게 절지 않았습니다. 승조가 수소문의 초빙한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닦고 와서 좀 앉아요. 손님 올 시간 다 됐어. 은수의 부름에 주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쑥스러운 듯 걸어 나왔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남자, 한승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 세계 300개 레스토랑을 거느린 회장이었지만 일주일 중 사흘은 이곳 시장통 국수집의 주방 보조로 출근했습니다. 이 육수가 말이야, 온도가 1도만 틀려도 맛이 변한다니까. 내가 뉴욕 셰프들한테 가르치던 게 이거거든. 아이고, 회장님.
여기서는 내가 스승이니까 토달지 말고 파나 썰어요.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조는 자신의 수백억 자산 중 일부를 출연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은수와 함께 매주 주말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국수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승조의 정체를 압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그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 은수네 집 나갔다 돌아온 일 잘하는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승조는 그 호칭이 세상 그 어떤 명예로운 직함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낙조가 길게 들이운 식당 평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승조는 은수가 말아준 국수를 한 젓가락 크게 들이켰습니다. 은수야,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끼에 1,000만 원이 넘는 요리도 먹어봤거든. 근데 진짜 이상해. 그 비싼 요리들이 이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보다 배가 안 부르더라고. 은수는 남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요리들의 기다림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난 이 국수 한 그릇에 당신 기다린 시간 15년을 매일매일 담았거든요. 승조는 은수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백억의 돈은 그들에게 안락한 집과 안전한 환경을 선물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국 뜨거운 국수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 위 서로를 마주보는 눈동자 속에 있음을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잔치국수 가락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엉키고 때로는 끊어질 듯 팽팽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장통 골목길, 노란 양은 그릇 속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는 오늘도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